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되나. 300에 드릴게. 리미티드 에디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허리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겨요. 수납력이 너무 안 좋아요. 2번 들었나? 예쁜가? 어깨 매잖아? 대중교통은 이용 못해.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추천템이에요. 근데 첫 샤넬에 이런 거 사는 사람 봤어? 이런 거 정말 활용 가치가 정말 없어요. 이 젊은 날의 헤이즐이 약간 보내주는 느낌이야. 여기가 어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의 홈 스위트 홈입니다. 근데 이 딱 공간에서 제가 많이 못 움직이겠어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얼마나 더러운지가 뽀록 날까봐 내가 움직이질 못하겠네. 저번주에 저희 본가 갔다 왔잖아요. 오늘은 저의 신혼집이에요. 오늘은 제가 쓰잘데기 없이 하나하나 그동안 사 모았던 명품템? 특히 명품템들 중에서도 가방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다 봤던 것들이에요. 아마 5년 전, 6년 전에 다 이렇게 막 깨작깨작 한창 나 명품 많이 샀을 그 시기에 한 번쯤 영상에서 다 봤던 그런 명품들일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잘 쓰는 것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잘 안 쓰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명품 후회템이랑 뭐 추천템 정도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는 왜 추천템이며 이건 왜 후회템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거는 사지 마라 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한번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한번 옷방을 털어보러 가겠습니다. 나는 명품을 창고에 모셔. 너무 민망하지만 여기가 제가 가방을 보관하는 곳이거든요. 창고 개념인데 팬트리인데 도저히 이 가방템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여기다 놔두는 거거든. 이제 좀 명품 고가템도 있지만 그냥 제가 평상시 데일리로 하고 다니는 모든 가방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내가 물건이 좀 많이 줄었어. 그래서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주변에도 주고, 특히 명품들 중에서는 진짜 내가 안 쓴다는 것들은 지금 위탁매입에 좀 올라가 있는 것도 몇 개 있어. 근데 그게 내가 2024년도인가 올려놨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 2년째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 아디카피진 내가 여쭤본 게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어서 이거는 아트 작품입니다 하고 내가 샀잖아. 근데 그 아트 작품은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산 가방 중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거든. 그게 거의 1000만 원에 호가하는 가방이었단 말이야. 지금에야 샤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가격들이 올라가서 지금은 다 그 정도의 명품 가격대로 돼 있지. 진짜 샤넬 클래식도 그 당시에는 한 내 기억에 6, 700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지금 1000만 원 넘잖아. 근데 그랬던 시절에 내가 샀던 가방인데 그거 후회. 너무 튀니까 어느 옷에 매치해도 이게 언밸런스한 거야. 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되나. 갖고 나가서 좀 밝은 데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일단은 명품은 또 명품 나름대로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또 모셔뒀어. 그냥 일반 디자이너 브랜드들 있잖아. 이제 사실 이런 가방들이 내가 더 많이 사용 안 하는 애들이거든. 일단 오늘은 명품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또 안 뺀 게 있을까? 일단 갖고 나갈까?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가볼까요? 일단 갖고 나가볼게요. 와, 무거워요. 와. 우와. 근데 나 진짜 고르면서 화나세요?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짓이기는 한데 짓이라고 얘기 안 해. 하나하나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집어서 내가 이거를 왜 샀었고 약간 그런 추억팔이를 좀 하면서 그게 후회템인지 추천템인지를 얘기하면서 분류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내가 한 4년 전인가? 그때 샀던 것 같아. 레이디 디올인데 레이디 디올도 이제 그 시즌마다 시즌백이 나오잖아. 근데 시즌백이었고 이렇게 진한 핫핑크에 이런 좀 오로라 같은 보라색 참은 그때 이후로는 못 보는 그런 디자인이기는 해. 딱 보면 또 그 당시에 헤이즐 컬러잖아. 나 아니면 누가 사냐. 이건 꼭 사야 된다고 샀지만 일단 레이디 디올 백 자체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너무 뭐가 안 들어가. 기본 미디움 사이즈인데 지갑, 핸드폰, 립스틱, 쿠션만 넣으면 미어 터져.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닫힌다고 해야 되나? 그럼 또 안 예쁘거든. 그리고 무겁다. 그리고 이 가죽 자체도 사실 잘못 들고 다니면 좀 기스가 좀 잘 날 수 있는 그런 재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손이 매우 안 가게 되더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레이디 디올이랑 이미지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실용적이지도 않고 해서 잘 안 들게 되더라. 근데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예쁘기는 하거든? 특히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지금 이 옷에 너무 좀 찰떡이긴 하잖아. 무채색 입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내주려고 마음 먹었다가 또 이러면 마음 바뀐단 말이지. 이거는 제가 보내줄 거예요.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거는 뭐 위탁을 맡기던 아니면 매입을 하던 어떤 형식으로 됐던 판매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물건들 중에서 갖고 싶어요 하는 것들 있다면은 저한테 살포시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뭐 플리마켓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모아서 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를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 모아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700만 원 가까이 주고 샀거든? 300에 드릴게. 괜찮은 가격인가? 나 사실 시세를 몰라. 이 친구는 후에템으로 가겠습니다. 후에템은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것도 레이디 디올이에요. 이거는 완전 스몰 사이즈고, 나 이때 이거 테이프도 안 떼고 갖고 다닌 거야?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안 팔려고. 그럼 떼세요. 이거는 사실 핸드폰 하나면 끝입니다. 쿠션이랑 립스틱 정도의 정말 파우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방 갖고 다닐 때는 난 꼭 쇼핑백 하나 더 갖고 다니거든.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안 팔려고 하는 게 디올 행사장 갈 때 메고 다녀.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또 인플루언서니까 뭔가 행사 초대를 받잖아. 그 브랜드에 맞는 이제 의상을 입거나 가방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항상 있어. 그런 경우에 들 용도로는 하나 정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블랙 앤 화이트라서 좀 화려하더라도 어느 옷에 매치해도 얘는 어느 정도 잘 어울리더라고. 지수가 들었던 가방이더라고, 쇼에서.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근데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혹해서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저처럼 뒷감당이 안 돼서 처리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겨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면은 팔 때 오히려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어. 보통의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좀 노멀하거나 좀 스테디한 그런 제품을 더 선호하잖아. 왜냐면 맨날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값어치가 뽕을 뽑게끔 그래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물어뜯으면은 이거 바지 더 찢어지면 안 돼요. 벗겨져.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템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왼쪽으로 가겠습니다요. 한번 요 가방은 사실 추천템이긴 한데 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팔 거 따로, 추천할 거 따로, 뭐 후회할 거 따로 해야 되나? 보내버릴 애기들? 보낼 친구들 따로, 소장할 친구들 따로로 모으는 걸로 할게요. 일단 근데 보낼 친구들의 추천템도 있고 후회템도 있는데, 그 나한테는 후회템이어도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요거는 추천템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뽕 뽑게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캐주얼 룩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딱이야. 그리고 너무 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뭐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안 무거워. 캔버스 재질이어서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약간 그런 힙한 느낌의 느낌도 그렇고 캐주얼 느낌도 그렇고 어디 하나 다 안 어울리는 곳이 없다. 포멀한 그런 룩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소화가 되더라고. 많이 들었다고 하기에 되게 깨끗해,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가방을 막 아끼면서 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는 이게 별로 기스나거나 그러지 않는 재질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추천할 만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내줄 아이템이고요. 이 친구는 애매해. 진짜 안 들어가. 왜냐면 공간 넓어 보이는데? 넓어 보이는 게 페이크야. 이게 여기는 좁고 여긴 넓잖아. 그래서 핸드폰이 되게 기형적으로 들어가. 이 뚜껑이 안 닫혀. 사실 레이디 디올 백이랑 요 백이 어떻게 보면은 디올 백의 약간 정체성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소장을 하긴 할 거예요. 내가 행사 다닐 때 그래도 2개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룩에 맞춰서 좀 바꿔 다니지 않을까 해갖고 요거는 남겨둘 건데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수납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대신에 같은 라인으로 이거는 근데 빈티지입니다, 여러분. 빈티지 샵에서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반대로 뭐가 많이 들어가. 옛날 디올들이 오히려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아. 그리고 요런 디자인이 약간 Y2K 무드 같은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거든. 판 모드도 그렇고 진짜 미니스커트, 뭐 스키니 뭐 이런 거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어갖고 요거는 추천. 내가 막 많이 들진 않아서 요것도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디올, 이것도 되게 센스 있고 예쁘지 않아? 그리고 상태가 나도 빈티지인 상태에서 구매를 하긴 했지만 좋아. 자, 이제 다음은 샤넬로 가볼게요. 명품을 토탈로 해서 가장 많이 돈 쓴 브랜드가 어디냐 하면 사실 루이비통이긴 하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은 내가 의류를 너무 많이 샀어.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의류가 더 문제야.
가방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샤넬이기는 해요. 근데 정말 안 들고 다녀요. 샤넬 가방을 샤넬 행사장 갈 때 아니면 뭐 결혼식 같은 거 갈 때 아니면은 데일리로는 진짜 잘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샤넬백이 무겁고 체인이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아파. 이거는 진짜 내가 한 행사 갈 때 2번 들었나? 심지어 이렇게 종이도 그대로 종이도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보증서 카드가 아니라 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의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그 클래식 백에 볼드한 이 느낌이 진짜 약간 옛날에 막 90년대, 2000년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런 Y2K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컬러도 너무 나스러우니까 그래서 샀긴 했는데 진짜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 내가 살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 뼈를 그냥 이게 직격타해. 그래서 너무 예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이 친구의 값어치를 더 많이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실 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어. 이것도 내가 한 600만 원?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300에 내가 막 시세를 보고 더 내릴 수 있다면 뭐 내리지만 300 너무 싼 건가? 저희한테 묻으시면 보내줄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이것도 역시 비추천템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소장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청 느낌으로 샤넬에서 잘 나오지를 않아. 희귀한 레어템이기도 하고 딱 보면 되게 데일리스러운 느낌이잖아. 그래서 캐주얼 룩이나 요즘에 내가 입고 다니는 특히 봄 같을 때 지금 이렇게 매도 너무 예쁘지? 좀 유니크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너무 튀지 않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에 잘 묻어날 수 있는 가방이어서 내가 소장할 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비추천템이다. 왜냐? 체인만 이렇게 손으로 들어도 이 무게가 진짜 상당해. 그리고 이게 청 재질이잖아. 원래 청이 무거워요. 물 먹은 청바지 들어보면 엄청 무겁잖아. 한 겹이 아니라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 막 몇 겹이 이렇게 막 두꺼워. 그리고 이런 청 재질로 뭔가 또 많이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어가긴 하나 내가 갖고 다니는 물건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고 어깨에 매잖아? 대중교통은 이용 못해. 필히 택시를 타거나 차를 이용해야 돼. 근데 이거 수납력이 진짜 좋다. 내가 원하는 수납력을 갖추고 있는 주머니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여기 앞에도 주머니도 있고 진짜 수납력이 좋아. 클래식 느낌은 계속 스테디하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느낌은 사실 많이 나오질 않아서 요거는 그냥 내가 소장을 하긴 할 거예요. 이런 무게 같은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것도 소장템이긴 한데 이거는 내가 사는 샤넬 중에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추천템이에요. 비교적 가벼워. 백팩이라서 휘뚜루마뚜루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좀 클래식한 느낌의 샤넬이긴 하지만 약간 요즘에 그런 언밸런스한 그런 룩도 유행하잖아. 조그만 보이지만 수납이 많이 돼. 왜냐면 여기 밑에 보면 되게 크잖아. 좀 돈 들인 값어치를 하는 애다. 옛날 영상 보면 그거 진짜 많이 메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많이 메고 다녔어. 이거 백팩으로 하려면 조금 더 길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예쁘지만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더 편하더라고.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 있는 이거는 모든 연령대의 추천. 클래식보다도 훨씬 추천. 네, 클래식으로 할게요. 이것도 내가 중고에서 샀어요. 왜 샀냐면은 그것도 그런 명분이잖아. 인플루언서인데 샤넬 다른 가방들은 많은데 내가 클래식이 없는 거야. 클래식 블랙이 어떤 자리에 가던 아니면 샤넬 행사장에 가던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구매했던 건데 정말 사놓고 한 번 들었나? 수납이 별로 안 돼. 무거워. 난 이 무거운 거를 어떻게 그렇게 데일리로 잘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게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 이 체인이. 뼈를 그대로 눌러버린다. 샤넬은 약간 공통점이 좀 무겁고 아프다? 이거는 팔지는 않을 거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싸게 내놓으면 또 나한테 손해일 수 있잖아? 보내진 않을 건데 그냥 투자도 아니야. 그냥 딱 그런 명분이 있는 자리에 내가 들고 가는 용도로만 활용을 해줄 거지 내가 이걸 데일리로 들 일은 없을 것 같다. 또 비추천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룩에 다 어울리는 건 사실이거든. 클래식 미니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 같거든요. 이건 크림에서 제가 막 기다렸다가 막 빨간색 아이템이 그때 막 사고 싶어서 꽂혀갖고 샀던 건데 이거는 나 고민이야. 보내줄지 말지. 이거는 저 클래식에 비해서는 가볍긴 한데 여전히 진짜 막 겨울에 뭐 니트 입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름에 이렇게 얇은 옷 입고 하면은 여전히 아프긴 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것도 크림에서 살 때부터 이 안에 이너백? 이걸 같이 이렇게 넣어서 왔더라고. 왔는데 상태는 좋아. 이거는
근데 인기 많을 것 같거든? 몇 번 매셨어요? 10번은 맨 것 같아. 행사장 갈 때도 맸었고, 그리고 뭐 결혼식 같은 데 갈 때도 맸었고, 포인트로 주기 나쁘지 않다. 사실 내가 매기에는 비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블랙, 뭐 화이트, 뭐 그런 거 입었을 때 얘 하나 딱 하나 포인트 주면은 나쁘지 않아. 원하시는 분이 데려가셨으면 해갖고 보내줄 템으로 넘어갈게요. 아, 진짜 돈 벌어서 처음 구매한 나의 첫 샤넬. 근데 첫 샤넬을 이런 거 사는 사람 봤어? 유튜브로 내가 돈 벌면서 처음으로 나 이제 이 정도 벌었으니까 한번 샤넬 한번 사볼까 해서 처음으로 내가 내 돈 주고 구매했던 샤넬백인데 유니크하지만 그래도 첫 샤넬이니까 좀 여기저기에 매칭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블랙 앤 화이트 컬러 안에서 골라보자 해갖고 이렇게 패턴이 있는 생각보다 그리고 수납이 너무 많이 돼요. 되게 딱 각져 있어갖고 수납이 안 될 것처럼 생겼잖아. 별의별의 별거 다 들어가 생각보다. 안에가 이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면봉을 다 빼야겠다. 이거는 그 카드까지 같이 있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카드였나 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짜 완전 뽕을 뽑고 들고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좋은 분한테 이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창 유튜브 하면서 일 많이 하고 가장 좀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구매하고 그때 갖고 다녔던 가방이라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담겨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좀 의미 있는 가방이야. 나의 첫 명품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내가 이거를 50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나한테 얼마나 큰 돈이었어.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런 저의 좋은 기운을 또 받아가실 분에게 원하신다면 또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완전 추천템. 자 이제 후회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 사놓고 딱 한 번 들었어요. 진짜 just one time. 이게 탬버린 백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동전 지갑이에요. 여기 쿠션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보증서 또 그대로 있네. 아휴, 이걸 내가 왜 샀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거는 내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가방 더 주셔야 돼. 근데 언니 요즘 입는 옷에 정말 내가 안 하고 다니는 느낌이야. 지금 내가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비추천템이긴 해요. 이런 거 정말 활용 가치가 정말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비용적인 여유가 있고 패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런 아이템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진짜 패션 아이템 같잖아. 이 체인은 또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 이거의 최대 단점은 나 이 길이라고 생각해. 줄일 수도 없어 사실. 일단 샤넬 매장 가서는 AS가 안 돼. 줄이는 거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명품 수선집?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수선집에 가서 뭐 체인을 어떻게 좀 더 줄여주세요 하면은 좀 돈을 들여서 좀 이렇게 줄여줄 수는 있다고는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고리 같은 거, 클립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꽂아갖고 짧게 만든 거거든. 팁이다. 이것도 한 300만 원대 주고 샀거든. 보내는 아이템으로 갑니다. 바이바이. 자 그리고 샤넬 마지막 템인데요. 어머 귀여워. 갑자기 작아졌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소장하려고요. 왜냐면 이것도 내가 액세서리 템으로 구매를 한 거야. 안 돼요.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떡해.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벨트 지갑이야. 벨트 지갑. 정말 액세서리.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출한 게 2번. 연출용으로 언젠가 내가 활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 블랙이라서 내가 근데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다. 내가 언젠가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탈부착은 안 되고 진짜 이게 한 세트야. 그냥 가방 없이 돌아다닐 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클래식류가 생각보다 조금은 더 가격이 좀 나가. 200~300대는 냈던 것 같아. 비용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액세서리템으로 투자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아이템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소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샤넬까지는 끝났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루이비통으로 갈 건데 나 생각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루이비통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나 좀 당황했어. 루이비통 지분이 사실 내가 제일 많거든? 일단 액세수아 백이 있어요. 그 파우치처럼 생긴 가방 2개 달린 거. 그거는 제가 한 2024년도 정도에 위탁 매입 거의 맡겨갖고 팔렸어. 그리고 그 필통처럼 생긴 가방, 내가 요즘 하도 이제 명품을 관심이 안 갔다 보니까 가방 이름들을 다 까먹었는데 그 가방은 이제 우리 엄마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화이트 탬버린처럼 정말 탬버린처럼 생긴 화이트 백이 있는데 나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어딘가 처박혀 있을 거다. 근데 그것도 보내주고 싶은 가방이긴 한데 제가 사진 첨부 해놓을게요.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점.
그리고 그나마 내가 가장 최근에 명품을 산 게 아닌가 싶어. 이게 작년 내 생일날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한 2년 만에 내가 구매한 가방일 거야. 진짜 언니 같은 그치? 가방인 것 같아요. 아, 이 가방 이름이 또 뭐였지? 요즘 제가 진짜 명품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명품 가방 이름 막 그런 막 브랜드 명 뭐 디자이너 막 줄줄이 다 외웠거든? 근데 이제는 나 화장품 용어 외우느라고 지금 약간 머리 사양이 딸려가고 이 루이비통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고 현 시점에 가장 트렌디한 가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작년에 딱 뭔가 하나 사고 싶어서 루이비통 갔다가 다른 가방들은 너무 무난한 거야. 지금 산 것들 보면 알잖아. 뭔가 남들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샀는데 결국 후회템으로 가기도 하지만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눌러주는 컬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요즘 입고 다니는 룩에는 제법 어울리더라고. 이런 금장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튄다 하면 이건 떼면 돼. 이 가방을 더 사게 된 게 루이비통 하면 무조건 트렁크거든. 트렁크가 제일 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본가에 트렁크 그것도 내가 사실 왜 샀나 싶기는 한데 그것도 내가 한 9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거는 지금 장식용으로 우리 본가에 모셔지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트렁크 디자인이기는 해. 정말 루이비통의 시그니처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나 사놓고 딱 한 번 들었어. 요거는 내가 조금 더 활용을 해보다가 뭐 나중에 진짜 또 보내줄 일이 있으면 보내주지 않을까. 요 백이 왜 유행했냐면 그 블랙핑크 리사 있잖아. 라부부 인형 달고 그게 진짜 유행했어. 특히 작년에 정말 붐이었어. 그래서 나도 뭔가 참이나 뭐 그런 키링 달고 막 그러고 다니고 싶어서 그런 용도로 사실 구매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맨 거는 딱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루이비통 가방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 정도는 또 남겨놔야 돼. 좀 휘뚜루마뚜 쓸 수 있거든요. 조금해 보이지? 수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여기가 넓잖아. 이런 것들이 약간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여기로 가고 남아있는 아이돌로 보아하니 전부 다 보내드릴 템인데 밴디입니다. 밀라노 패션위크 가서 왔을 때 내가 구매를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매면은 되게 유니크하긴 해. 진짜 유니크하네. 유니크하고 그리고 이 가방의 특징은 가터벨트 같은 이거를 뗄 수가 있어. 요 패턴만 해서 또 들고 다닐 수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있다. 그 에어팟 넣을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이런 것도 있고 수납이 요 정도인데 샤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애야. 왜냐면 이게 좀 신축성이 있어. 무게는 어때요? 무게 가벼워. 다시는 안 나올 디자인이고 다시는 안 나올 아이템인데 다른 가방들에 비해서 내가 많이 들고 다니진 않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팬디에서는 이 바게트 백이 메인이거든요. 아 바게트 백 하니까 하나가 더 있네.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기본 1000 바게트 백인데 테두리 라인에 형광색 노란색이 되어 있는 백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위탁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예요. 근데 데리고 오려고.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저렴하게 해갖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른 수단으로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위탁업체에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뭐 사세요를 하는 게 아니니까 팔릴 때까지만 마냥 기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바게트백이 얼마나 주인 잃고선 거기서 약간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외롭겠어. 나는 왜 버려진 걸까? 안 될 거면은 진짜 잘 될 사람한테 빨리 보내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 바게트백이. 막 내가 후회템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잘 안 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잘 가. 바이바이. 그리고 끄띠 여러분들 저를 진짜 옛날부터 진짜 10년 전부터 저를 봤던 분들이라면은 그 거북이 등딱지 구찌 백팩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달고 닳도록 디올 백팩보다 내가 그거를 너무 잘 들고 다니길래 쟤도 잘 들고 다니겠다 하고서 쟤를 산 거였거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본가에 있는데 엄마가 약간 진짜 시장 바구니 그런 용도처럼 되게 잘 들고 다니더라고. 그거 너무 많이 해줬어. 너네랑 같이 구찌 행사장 가서 촬영하다가 혹해서 샀지. 근데 내가 이거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 과연. 상태가 되게 좋은데요? 딱 한 번 들었나 봐. 진짜?
상태가 매우 많이 좋을걸? 이거 아예 흔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빈티지한 그런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포멀한 룩도 그렇고 포멀 빈티지 합쳐진 룩도 그렇고 되게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옷을 잘 안 입고 다녀. 이것도 찌에서 만약에 뭔가를 구매하신다면 저는 이 백 진짜 추천이거든요. 유행도 안 타고 진짜 무난하잖아. 근데 단점은 얘도 무거워. 무겁거나 수납이 잘 안 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잘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구찌백 중에 진짜 레알 후회템이 있어. 그것 아마 현서가 너 알 거야. 우리 밀라노 패션위크 갔었을 때 엄청 휘황찬란한 꽃무늬 그려져 있는 이따만한 내가 큰 빅백을 하나 샀었거든?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니까 사실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사실 내놓기도 조금 민망하긴 해. 과연 누가 사가실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사가신다 하면은 그분이 누굴까도 정말 궁금해. 어떤 분이시길래 이 가방을 가져가실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놓게 되면 진짜 저렴하게 내놓을 거거든? 분명히 그런 화려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백은 지금 위탁업체에 있지만 이것도 같이 수거해 와서 팬티백이랑 같이 보내줄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쪼꼬미 주제에 급나게 무거운 가방,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사실 알렉산더 맥퀸 하면은 이 손가락 넣는 이게 진짜 키포인트거든? 뭐 맥퀸 행사가 뭐 1년에 막 뭐 5-6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거기 가려고 이거를 이렇게 모셔두는 게 맞나. 그래서 이것도 보내줄 생각인데 이런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방 메고서 이런 패션 아이템 있잖아. 내가 막 그 생각을 했어. 캐릿 프로그램 있잖아. 우리 예전에 일했던 그 매니저분이 헤이즐님 이거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가세요? 막 그러셨단 말이야. 나는 앞으로도 절대 안 나갈 거고 나갈 생각도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데 나간다면은 이런 거를 하나씩 내가 뭐 아이템으로 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면 뭐 예고편 보니까 옛날부터 소장해왔던 그녀들만의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만의 그런 소장템, 희귀템들을 다 풀어헤치더라고. 근데 나도 사실 풀어헤친다면 풀어헤칠 게 많거든? 특히 의류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쓰지 않는 이상 내가 이거를 데일리로 과연 쓸까 싶은 거지. 특히 알렉산더 맥퀸을 완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 매니아층이 있어. 매니아층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꼭 여는데 힘이 무지하게 들어가. 근데 길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안 썼으면 이렇게 빡빡하겠어. 그래도 완전 쪼꼬미 주제에 수납이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거든? 응. 이거 스티커도 안 뗐네.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내놓을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발렌티노.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너무 당당하게. 발렌시아가 이거 진짜 한때 엄청 유행했었잖아. 역시나 데일리로 진짜 뽕 뽑게 잘 두고 다녔어. 유니크하고 지금 유행에서는 조금 지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나 이 발렌티노가 특히나 이 발렌시아가가 진짜 한 번 이렇게 유행이 확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언젠가 분명히 올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를 위해서 이걸 남겨놓을까도 고민을 했었어. 근데 이제 나는 나이도 어쨌든 들고 있고 이렇게 화이트인데 관리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가죽 재질이 그렇게 때타는 화이트가 아니야. 샤넬 화이트 같은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특히 램스킨 같은 거는 손톱 한번 이렇게 해도 티나. 근데 이거는 가죽 자체가 조금 쭈글쭈글한 느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어서 손톱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고 때도 이게 약간 좀 반질반질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바로 닦여지는 제품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하기도 쉽고 이런 디테일 아이템 나쁘지 않고 오늘 옷에도 잘 어울릴 것 같네. 이런 Y2K 룩에 잘 어울린다고. 내가 20대였다면 안 보내줬을 것 같아. 나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든 것 같지만 나도 사실 안에 그 컬러풀한 그 옛날의 헤이즐 감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나는 이제는 계절을 타는 것 같아. 약간 그 컬러 플레이를 내가 허용하는 계절은 봄, 여름. 가방에서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지금 빼놓은 것들은 다 무채색 애들이고 보내준 애들은 다 화려하거나 컬러가 있는 애들이잖아. 이거는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일한 화이트인데 맞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화이트가 더 있으신가요? 명품
가방. 명품은 없어. 있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엄마가 열심히 엄마한테 뺏겼어. 샤넬 백인데 그것도 내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볼링백 같은 느낌이고 훨씬 더 뭔가 신축성이 있어갖고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거를 좋아하더라고. 우리 엄마 되게 보부상이잖아. 나중에 뭐 내가 돈 벌어서 딴 거 사지 뭐. 근데 내가 샤넬을 살까? 안 살 것 같아. 지금 마지막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보테가 베네타 백인데 내가 만약에 지금 명품백을 산다고 하면 나 보테가 베네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요즘에 하고 다니는 룩이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조금 점잖해지기 마련이거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내 브랜드의 그런 감성과 운영 철학에 나도 같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패션도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무난한 템, 점잖은 템, 그리고 조금은 좀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보테가 베네타 가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야. 근데 얘는 보내줄 거다. 아니 근데 다 좋아. 가죽인데도 가볍고요. 그리고 무난하죠? 생긴 거랑 다르게 수납이 진짜 안 돼. 내가 이거 한 2번 들고 이거 수납 진짜 너무 불편하다. 근데 약간 의외예요. 수납이 뭔가 안 돼. 언니가 이거 구매하셨다는 느낌.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애들은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의 키치함이 있었던 맞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 친구만 키치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왠 줄 알아? 이 가방 나왔을 때가 귀여워. 어떡해. 이 가방 나왔을 때가 보테가 베네타가 아마 디자이너가 바뀌었나? 그래서 이 가방으로 보테가 베네타가 확 갑자기 히트가 쳤을 때 그 시절의 헤이즐은 유행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헤이즐이었잖아. 패션 얼리 어답터. 구두도 있지 않아? 구두 있어. 그 위빙 되어 있는 거 심지어 컬러 청록색이야. 청록색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룩을 더 무난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 내 기준에서 수납이 적을 뿐이지 사실 뭐 수납이 나쁘진 않을 수 있거든. 내가 얘한테 기대했던 이 가방에게 이 가방에게 기대했던 그 수납에 비해서 수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보내줄 겁니다. 요즘 디자이너가 바뀐 걸로 아는데 그 디자이너의 보테가 베네타를 더 내 취향이야. 가죽 컬이 진짜 좋거든. 보테가 베네타가 진짜 부들부들해. 보내줄 게 절반 이상이네요. 잘가. 안녕. 이렇게 해서 제가 소장할 템, 보낼 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렇게 지금 양쪽에 나눠져 있는 것만 봐도 느낌 차이 확 나지 않아요? 약간 좀 컬러풀하고 유니크한 애들, 여긴 좀 점잖고 무난한 애들. 나 진짜 바뀌었다 진짜. 조금 슬프기도 하다. 이 젊은 날의 헤이즐이 약간 보내주는 느낌이야. 이게 약간 진짜 젊은 날의 헤이즐의 상징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너희들을 좀 더 사랑을 아껴줄 주인들을 만나러 떠나거라.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내돈내산으로 명품을 사 모으기 시작한 그 시기별로의 저의 인생이 약간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년 전부터 보고 계시는 우리 헤이즐러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은 다 새록새록 생각날 것 같아. 맞아, 우리 헤이즐 언니가 옛날엔 저랬었는데 저렇게 막 밝고 통통 튀고 키치한 언니였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여전히 해리포터도 좋아하고 여전히 디즈니를 좋아해. 여전히 컬러풀하고 그런 키치한 걸 좋아해. 허나 내가 추구하는 이 추구미를 또 싫어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또 다른 내 모습을 조금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 또 내가 막 40대 되고 50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몰라.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유튜브로 담으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 40, 50대 돼서 얘네들 처분할 수도 있어. 데려가세요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 제가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되던 간에 처분을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뭐 플리마켓 같은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으신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가방뿐만 아니라 제가 의류도 많고 잡화가 뭐 신발, 액세서리도 진짜 많거든요. 그냥 아예 걔네들을 싹 해갖고 플리마켓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싹 다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명품, 그냥 브랜드템 말고 완전 다 명품 템으로만 해갖고 그렇게 플리마켓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뭐 한두 분들이다 하면은 제가 뭐 위탁을 맡기던 아니면은 뭐 진짜 아예 그냥 매입으로 하던 처분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요즘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해. 진짜 정말 현실적인 그거야. 진짜 내가 요즘에 또 많은 소비를 안 하는 이유도 물론 좀 관심이 좀 덜해진 것도 맞지만
1원 한 푼은 더 세이브를 해서 내가 우리 제냐에 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제냐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을 아끼고 있단 말이지. 서로 윈윈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잘 가. 그럼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나게 또 만나보는 걸로 합시다. 안녕 히즐 F1 안녕. 끝. 잘 가 내 새끼들. 진짜 난 얘네들이 있어서 내가 있었던 거야 사실.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막 이런 컨텐츠, 이런 소비하는 컨텐츠가 또 좀 유행하기도 했었어. 패션위크도 다니고 했던 게 다 이런 것들을 모으면서 그런 패션 컨텐츠를 하고 하면서 내가 막 초청받아서 가고 했던 거거든. 얘네들이 나는 결코 막 사치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 시절에 나를 투자를 해서 그 헤이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헤이즐을 만들어준 그런 아이들이 사실 이런 아닌가. 투자가 없었다면 저렇게 남는 샘물도 없었을 거야. 맞아. 나한테는 고마운 애들이지. 잘 가.